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그 너머의 진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조언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아니면 잘하는 일을 찾아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좋아하는 일도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되는 순간 스트레스가 됩니다. 잘하는 일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지겹고 힘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아니면 나는 어떤 고통을 겪을 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삶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자괴감이 들고 내가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이상하게 포기하지 않고 붙들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야 할 진짜 길입니다.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행복의 비밀. 몰입과 의미. 진정한 행복은 아무런 걱정 없는 안락함 속에 있지 않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들은 이를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그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편히 쉴 때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때라고 말합니다. 땀을 흘리고 뇌를 풀가동하며 기분 좋은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빅터 프랭클의 의미치료. 수용소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공통점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이 고생을 하는 이유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나를 갉아먹는 괴물이 아니라 나를 완성하는 도구가 됩니다.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 천재성보다 중요한 건 열정적 끈기입니다. 고통스러운 훈련 과정을 당연한 성장의 단계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결국 위대한 성취를 만듭니다. 3. 고통을 기회로 바꾼 거인들의 발자취. 세상을 바꾼 인물들은 모두 자신만의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상처. 자기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그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컴퓨터를 만들고 디자인하는 그 힘든 과정을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그 고통을 견디며 다시 시작했기에 우리는 지금의 아이폰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의 실패. 마이클 조던은 수천 번의 슛을 놓치고 수백 번의 경기에서 패배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슛을 실패했을 때의 자괴감은 엄청났지만 그는 그 고통을 견디며 다음날 새벽 다시 연습장으로 나갔습니다. 그에게는 실패의 고통보다 농구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인내. 전구 발명을 위해 수천 번 실패했을 때 그는 그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라며 그 지루한 과정을 탐구의 시간으로 즐겼습니다. 4. 나만의 행복한 고통을 찾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다면 여러분만의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3가지 신호를 확인해 보세요. 자괴감이 들어도 다시 생각나는 일.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싶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 한 번만 더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다면 그게 바로 당신의 길입니다. 과정 자체가 보상인 일.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데 그 일을 하는 중간중간 힘들지만 짜릿한 순간이 있나요? 결과보다 과정을 견딜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 분야의 주인공입니다. 기분 좋은 근육통. 많은 운동 후 근육이 아픈 건 몸이 튼튼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머리가 아픈 이유가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라면 그 통증을 기꺼이 환영해주세요. 5. 당신의 고통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행복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찾는 데서 옵니다. 남들이 보기엔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이야? 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만큼은 그 고생이 보람차고 의미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이 사실은 여러분을 가장 빛나는 곳으로 안내하는 이정표일지도 모릅니다. 6. 습관의 고리. 고통을 자동화하는 힘. 우리가 어떤 일을 지속할 때 가장 힘든 시기는 바로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찰스 두이그가 강조한 습관의 고리를 이해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습관은 신호, 반복 행동, 보상이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던 노력도 반복을 통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 뇌는 이를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게 됩니다. 즉 고통의 자동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매일 아침 글을 쓰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의 과정을 뇌의 자동 시스템으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오늘의 힘듦도 습관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일상의 리듬이 될 것입니다. 7. 실패를 해석하는 지능 회복 탄력성. 똑같은 시련을 겪어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그 위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를 나라는 사람의 결함으로 보지 않고 성장을 위해 풀어야 할 문제로 해석합니다. 앞서 언급한 마이클 조던이나 스티브 잡스가 위대했던 이유는 그들이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패의 고통을 겪은 뒤 다시 일어서는 속도가 누구보다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괴감이 드는 순간에도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 하는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고통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해석하는 태도, 그것이 평범한 사람과 거인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8. 완벽주의라는 덫에서 벗어나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고통 중 하나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입니다. 하지만 완벽주의는 오히려 시작을 방해하고 포기를 부추깁니다. 심리학자들은 완벽함보다는 완료의 가치를 두라고 조언합니다. 일단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해보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그리든, 글을 쓰든, 운동을 하든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습니다. 오히려 엉망진창인 결과물을 마주하는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오늘의 형편없는 시작이 내일의 위대한 결과물을 만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완벽이라는 환상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스러운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9. 당신의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세요.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감정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괴로움인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목표로 가기 위한 통행료인가요?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좋은 것을 얻으려 할 때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가치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미리 인정하고 나면 고통은 더 이상 피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멋진 예술가가 되기 위해 치르는 연습비다. 이것은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 내는 입장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기꺼이 지불하고 있는 그 비용은 반드시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10.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지금 힘들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런 고통이 없다면 그것은 제자리에 멈춰 있거나 내려가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길을 잃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시키는 기분 좋은 고단함을 따라가세요. 남들의 기준이 아닌 오직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묵직한 보람이 당신을 가장 행복한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통을 견디며 한 걸음 내디딘 당신은 이미 충분히 위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꺼이 견디고 싶은 고통은 무엇인가요? 지금 겪고 있는 그 힘든 과정이 훗날 어떤 열매가 될지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그 과정에 있는 모든 땀방울을 응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공유 부탁드리고 저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